안녕하세요.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설렁주부입니다. 제가 2007년에 결혼하고 결혼 20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8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낫배드, 멋, 낫굿. 제가 역말살이 꼈는지 한 집에 오래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정도 안 들고요. 첫 집은 신혼집이었어요. 경기도 작은 소도시 18평 복도식 작은 아파트였는데요. 이 집의 문제점은 애매한 위치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처에 백화점, 이마트, 병원 등등 다 있거든요. 근데 직접 살아보니까요. 그 근처라는 것이 좀 애매한 위치여서 집 앞에 작은 마트나 병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코앞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편의점도 없고. 큰애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병원 가려면 차로 가기는 애매한? 걸으려면 한참인 그런 애매한 입지가 늘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다 어쩌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당시 평당 1,000이었는데 37평이어서 3억 7천에 피 세금까지 하면 4억 정도는 필요한 상황.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혼집 아파트가 일찍 팔리는 바람에 6개월 정도가 붕 뜨게 된 거예요. 결국은 월세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최대한 작은 집을 알아보다가 13평 월세에 살게 돼요. 잠깐이고 3인 가족이 13평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기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게 뭡니까? 저희 집 13층인데.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월세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새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중심가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는 동네였는데 집 옆에 바로 산이 있고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고 홈플러스도 옆에 있고 좋았어요. 처음에는. 살아보니 애 문생 가야 하는데 너무 멀고 홈플러스도 물건도 별로 없고 제일 안 좋았던 거는 대로변 바로 옆인데 한적한 동네다 보니까 차들이 정말 쌩쌩 다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팔 때 창문을 꼭 닫고 집 보여줬어요. 그렇게 집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시점에 집을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나마 좋다고 생각했던 뒷산 산책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 산책로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너무너무 빨리 뜨고 싶어서 집을 팔게 됩니다. 저희가 팔고 집이 꽤 오르더라고요. 그러고는 전세를 들어가요. 집값 좀 내리면 사자라는 생각으로요. 그때 전세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큰 평수가 작은 평수 가격으로 나온 게 있어서 홀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평수가 커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집값이 내려야 집을 살 텐데 근데 집값이 내릴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집을 사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축 아파트 5층 30평형대였는데요. 여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1층에서 피는 담배 연기가 5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난방할 때마다 팅팅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나름 업체도 열심히 찾고 자재들도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했는데 다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이런 데 소질이 없구나.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집은 별로 이쁘지도 않고 또 올 화이트로 해서 때는 금방 타고
그때 둘째가 사고 많이 칠 때였는데 흰 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잔뜩 해놓은 거예요. 암튼 그 집도 정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때 살짝 올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시기다 라고 또 멍청한 생각을 하고는 전세로 다시 가게 돼요. 이번에 간 전세는 정말 힘들었던 게 아랫집이었어요. 아이가 이때는 3명이었거든요. 큰애가 아들, 초등 저학년 때여서 맨날 뛰고 노니까 밑에 집도 미치죠. 저는 밑에 집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저는 애들만 잡았어요. 하루에 뛰지 마! 를 100번도 더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1층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뛰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갔던 전세는 완전 폭망. 다시 집을 알아보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어도 일단 가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훨씬 오른 가격에 이사를 왔지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 집이 지금의 집입니다. 제가 따져보니 한 집에서 1, 2년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집에서는 벌써 8년째 살고 있네요. 여기가 제 집인가 봅니다. 어떤 집을 가도 그렇게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니 여기서는 한 번도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1층 집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자세히 해볼게요. 이 집을 매매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어느 날 문득 집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서 월세 받아 먹으면 재테크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살짝 또라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저녁에 했는데 자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부동산에 갔어요. 그리고 17평대 아파트를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 아파트 사고 싶은데 살까? 했더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시세가 2억 초반이었는데 예금 적금 깨고 보험 약관 대출 받고 마통 대출 받고 주담대 최대로 받고 어찌어찌 맞춰서 별도로 샀어요. 근데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갚고 중간중간 세금 내고 하면 크게 남는 건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 집값이 조금 올라줬어요. 근데 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잖아요. 저는 졸리 대표님 투자 방식을 주로 따라가거든요. 그분 말씀을 새겨듣는 편인데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자산의 8,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그럼 안 된다고.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도 따져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주식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파니까 집값이 막 오르네요. 주식 사니까 또 떨어지네요. 판 건 오르고 산 건 떨어지니 몇천 손해본 느낌. 전 부동산이랑 안 맞나 봐요. 사실 손해보진 않았어요.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수천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 상대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성공한 부동산 투자는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not bad지만 not good입니다. 제 부동산 투자 결과는. 그럼 안녕.